있네요.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국민연금 얘기를 좀 오늘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잘 찾으면 나오셔서 국민연금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개혁안이 드디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진일보한 것 같은데, 개혁안 전반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개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몇 차례나 있었죠? 크게 두 차례로 볼 수 있는데, 예. 1988년 국민연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10년 후인 1998년도에 1차 개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보험료율이 3% 정도였거든요. 예. 3%밖에 내지 않으면서 소득 대체율을 70%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좋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소득 대체율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40년간 가입 기간을 전제로 해서 평소 자기의 소득을 받는 금액의 70%까지 받는 거예요. 했습니다. 근데 아마 10년 운영하다 보니 이래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1차 연금 개혁 때 했던 것이 뭐냐면 3%의 보험료율을 5년 단위로 해서 9%까지 올리는 거였고요. 소득 대체율도 70%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60%까지 낮출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1차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10년 후인 2007년도죠. 네. 그때 연금 개혁안을 했는데 그때는 보험료율은 손은 대지는 않고 소득 대체율 60%도 이게 감당 불가다 해서 40%까지 낮추는 것이 2차 개혁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이래가지고 그럼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이 3차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을 이 9% 가지고는 또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9%를 13%까지 올리겠다라는 아니고요. 소득 대체율은 2007년도에 60%에서 40% 낮췄지만 많은 그 사회보장 정책 전문가들께서 40% 가지고는 소득을 안정성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돈 수준이다라는 표현할 만큼 그래서 이걸 소득 대체율을 좀 올리는 것이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물가 상승률은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인구 변동이라든지 국가 경제 수준이라든지 그 수명 연장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는 자동 조정 장치 시스템을 빠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에 도입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시스템은 추후에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해 주신 개혁안을 내용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을 9%에서 13% 인상하겠다는 개혁안. 지난 1998년 이후에 26년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올린다.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상징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올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올리란 말이냐 너무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정부도 그걸 고려해서 인상은 하되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나는 돈을 내고 나지 받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똑같이 많이 내고 나중에 못 받는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연령 세대, 연령 집단별로 좀 차등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받을 날이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야 될 기간이 적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1%씩 올린다라고 돼 있고요. 좀 빨리 올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리고 반대로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야 될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 20대 같은 경우는 16년에 걸쳐서 매년 0.25%로 올리는 걸 하면 부담도 적고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고 그럴까 갈등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좀 오래 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올리는 방법.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1년에 빡빡빡 올려가지고 빨리 좀 더 내게
기대하고. 네네. 4년 내로 4%를 다 인상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근데 뭐 26년간 한 번도 안 오르더니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또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13%의 보험료율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적정한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뭐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연금 제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너무 덜 내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지난 26년간 사실 점차적으로 좀 올렸어야 될 보험료가 국민적 부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올리질 않았었거든요.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면 OECD 회원 국가들이 평균 18.2% 정도의 보험료를 냅니다. 한 20% 내네요. 어떤 나라는 30% 넘게 내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탈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2배 내는데 또 그만큼 또 소득 대체율도 우리보다 한 10%가 높습니다. 그럼 저희는 9% 내면서 4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낸다라고 감안한다라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전 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만 뭐 더 내라 그러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보험료율 4% 이상하면서 소득 대체율이 2%밖에 높아지지 않는다. 요거는 국민들의 기대 심리에 좀 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번도 올리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올리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같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는 편인데 많은 혹자분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소득 대체율 다시면 안정적인 노후 보장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상당히 맹점이 있는데 그러려면 또 더 내야 되는데 덜 내야 된다. 내는 건 적게 내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좀 보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단순한 수치로 계산했을 때 5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하기 위해서는 한 15.2%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번 인상안이 13%라는 거 그래도 한 2% 정도가 적거든요. 이것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메꾸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과한 인상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뭐 국민연금이 적게 부담하고 또 많이 돌려받는다 이래 얘기는 하는데 사실 또 너무 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소득 재분배의 어떤 역할로서 국가 정책이거든요. 이것은 뭐 가입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은 좀 많이 내고 좀 덜 혜택 받아가고 좀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좀 많이 혜택 받아가는 구조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시를 내놓는 게 300만 원 월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중에 냈던 돈의 한 2.2배를 받아갑니다. 또 오히려 그보다 못한 150만 원 정도 소득자 같은 경우는 3.3배, 3배 넘게 돈을 받아가거든요. 또 많이 버시는 분 같은 경우 뭐 6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 못 받아가느냐. 한 1.7배 정도의 돈을 받아갑니다. 우리가 뭐 돈을 잘 안다라고 하는 강남 아주머니들 이분들이 자기 어떤 재택 수단으로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임의 가입이? 임의 가입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근로자로 있으면 사업주가 반을 내주고 제가 반을 내지 않습니까? 9%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 근로자 같으면 4.5%밖에 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4.5%인데 직장이 없는 분들은 임의로 그냥 저기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9%를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수익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이만한 것은 노후 대책 수단이 없다 해서 가입하는 경우를 본다면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더 맞습니다. 일부러라도 가입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9%를 산정합니까? 이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가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요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죠. 사업주 낼 돈도 자기도 다 부담하는데 뭐 꼭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 상태나 이런 걸 다른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있는 분들이 임의로 오히려 더 가입을 해서 본인 혜택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납입한 돈에 비해서는 뭐 노후에 받는 돈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2%라는 그게 조금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층 연금 체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층 연금 체계 뭡니까? 이제 그 사회보장 또 사회복지 그 복지국가의 어떤 상당히 그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복지국가에서는 보통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을 대체하는 율이 50%, 60%, 막 70% 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 OECD 회원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제. 그렇죠, 1위죠. 예. 평균보다 아마 4배 많은 정도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나가서 어떻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국가가 내놓은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이 층을 0층, 1층, 2층, 3층을 만들어서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소득 하위 70% 계층의 노인에게 65세 노인들에게는 월 40만 원이라는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소득이 없더라도 이분들이 드리거든요. 그걸 0층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1층이다. 다시 말해서 평생 30년, 40년, 10년 이상만 내면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또 보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뭐냐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노후 경제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층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 뭐 이러한 어떤 직역연금들이 또 보완해 준다면 이걸 통틀어 본다면 지금 40%나 42%보다 훨씬 좀 높은 소득을 대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다층 어떤 체계라는 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만은 이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더해지면 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뭐 객관적으로 보면 서구의 공적연금 제도는 그 역사가 1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역사가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선진국이 그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좀 잘 개선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과 관련해가 기금 수익률이 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도 궁금한데 운영을 좀 잘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 35년간 누적 수익률이 5.92%거든요. 5.92%. 이제 연금을 지금 다 주고 나서도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기금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럼 지난 35년간 돈을 어떻게 벌어들였냐면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이 한 797조 정도 되고요.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해서 뭐 그 수익을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걸 얻은 돈이 578조입니다. 이 돈을 합하면은 1,375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급해야 될 연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지금 남은 돈이 1,035조라는 것입니다. 이 1,035조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닌데 단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 투자 방식 자체가 좀 너무 보수적이고 국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돌리고 대체 투자를 좀 비중을 높인다라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자 이렇게 좋을 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깡통 연금이 됐다 뭐 이런 사례도 맞습니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미 그 OECD 회원국 다수 국가, 지금 38개국에서 24개국이 이 제도를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은 매년 우리가 받는 연금 수령액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수령할 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저희 예측을 사실 초기에 충분히 못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입자 수가 결국은 많은 사람이 그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연금 수령을 받으신 분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가 되어서 그러면 내년에 102만 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가입자 수가 0.5%가 떨어지고 또 기대 수명이 뭐 0.5%가 늘어난다라면 1%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102만 원 받던 것이
1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또 그렇죠.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약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그리고 기대 수명 그리고 출생률 떨어져서 요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조금 황당할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나서 신나세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네, 자갈치 아침에 18,505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